요즘 나는 전화벨 소리만 들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예전엔 그렇지 않았어요. 전화벨이 울리면 설레기도 했죠. 친구들 목소리가 반가웠고 아이들이 엄마하고 부르는 소리에 하루가 시작됐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벨소리가 들리면 심장이 먼저 반응해버려요. 뭔가 이상한 일이 자꾸 일어나거든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차 한 잔 마시고 있었죠. 따뜻한 보리차였어요. 컵을 입술에 대는 순간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보는데 이상했어요. 발신자 표시에 이렇게 떠 있더라고요. 내가 나한테 전화를 한다고? 처음엔 오류인 줄 알았어요. 요즘 스팸 전화들도 참 교묘하잖아요. 발신자를 이상하게 조작해서 걸어오는 거. 그래서 그냥 무시했어요. 손가락으로 화면을 쓱 밀어 거절 버튼을 눌렀죠. 그런데요. 사흘 뒤에 또 왔어요. 같은 표시. 나. 이번엔 진동 소리가 더 크게 느껴졌어요. 마치 이번엔 꼭 받아야 해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저는 한참을 그 화면을 바라봤어요. 손이 떨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뭔가 알 것 같기도 했거든요. 받으면 안 될 것 같은, 하지만 꼭 받아야만 할 것 같은 그런 예감이요. 결국 받았어요. 여보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입술이 바짝 말라서 혀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귓가에 찬 바람이 스치는 것 같았죠. 전화기 너머는 한동안 조용했어요. 바람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어요. 그런데 그게 진짜 바람 소리였을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숨소리였을까요? 그때였어요. 아, 젊은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낯설지 않았어요. 아니, 낯설 수가 없었어요. 그건 저였거든요. 29살의 저. 아직 목소리에 힘이 있고 말끝이 퉁퉁 튀던 그때의 저였어요. 너 지금 몇 살이야? 숨이 막혔어요. 손에 든 휴대폰이 미끄러질 것 같아서 꽉 움켜쥐었어요. 손바닥에서 땀이 났어요. 차가운 땀이요. 나야. 그 목소리는 계속 말했어요. 나 지금 너무 힘들어. 이 회사 다녀야 하는 건지, 그만둬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 다들 참아라, 견뎌라 그러는데. 야, 너는 어떻게 살고 있어? 그 순간 기억이 밀려왔어요. 29. 그의 봄이었어요. 사무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서류 더미를 정리하던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허리가 아팠어요. 책상 모서리에 기대서 잠깐 눈을 붙이고 화장실에서 울고 그러고도 웃으며 회사에 다녔던 그때요. 그때 저는 회사를 그만뒀어요. 모두가 말렸어요. 엄마도 친구들도 미쳤냐고 했죠. 그런데 저는 그만뒀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게 맞는 선택이었는지 확신이 없었어요. 나는 말이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때 회사 그만둔 거 잘한 선택이었어? 전화기 너머의 29살 나는 제게 물었어요. 지금의 나에게 물었어요. 저는 창밖을 봤어요. 햇살이 커튼 사이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따뜻했어요. 먼지가 햇살 속에서 천천히 떠다녔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응, 그때는 최선이었어. 제 목소리가 나왔어요. 생각보다 차분했어요. 최선? 전화기 너머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길게, 깊게. 그 한숨 속에 얼마나 많은 게 담겨 있었는지 몰라요. 두려움, 불안, 후회, 희망. 그 모든 게 섞인 한숨이었어요. 그래도 나 좀 더 나답게 살고 싶었거든.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목구멍이 뜨거워졌어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저는 그 순간 알았어요.
이 전화가 뭔지, 이게 왜 온 건지. 나도 그랬어. 제가 말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요. 그 순간 전화가 뚝 끊겼어요. 아무 예고도 없이, 이별 인사도 없이, 그냥 끊겼어요. 저는 한참을 멍하니 전화기를 들고 앉아 있었어요. 손이 저렸어요. 귀가 먹먹했어요. 마치 긴 꿈에서 깨어난 것 같았죠. 그날 밤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어요. 머릿속에선 그 목소리가 맴돌았어요. 29의 나. 그때의 나. 그때 저는 뭘 원했던 걸까요? 무엇을 향해 달려갔던 걸까요? 그리고 지금의 나는 그때의 나에게 뭐라고 말해줄 수 있을까요? 이튿날 아침 햇살이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저는 커튼을 걷고 창문을 열었어요.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어요. 공기가 달랐어요. 뭔가 달라진 것 같았어요. 세상이, 아니면 제가. 그때 다시 전화벨이 울렸어요. 이번에도 발신자는 나였어요. 손이 떨렸지만 이번엔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궁금했어요. 이번엔 몇 살의 내가 전화한 걸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 저는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이번엔 조금 더 나이 든 목소리였어요. 35쯤? 아니, 40? 목소리가 낮았어요.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 야, 너. 그 목소리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어요. 너 지금 후회하고 있지? 가슴이 철렁했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정확히 알고 있는 걸까요? 그건 저였으니까요. 제가 저를 가장 잘 아니까요. 응.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나도 그래. 전화기 너머에서 조용히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쓸쓸한 웃음이었어요. 그날부터 전화는 가끔씩 왔어요. 불규칙하게, 며칠에 한 번, 때로는 일주일에 한 번. 받을 때마다 다른 나이에 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마다 알게 됐어요. 나는 지금까지 계속 나 자신에게 물어왔던 거예요. 잘하고 있냐고, 괜찮냐고. 하지만 누구도 대답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서야 과거의 내가 찾아온 거예요. 대답을 듣기 위해서. 전화를 받는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평생 기다렸던 건 누군가의 위로가 아니라 나 자신의 목소리였다는 것을. 그 후로 전화는 일주일에 2~3번씩 왔어요. 이상하게도 패턴이 있었어요. 주로 해질 무렵이었죠. 저녁 노을이 창문을 물들릴 때쯤, 빨갛고 주황빛 하늘을 보고 있으면 어김없이 벨이 울렸어요.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요. 어느 날은 32살에 제가 전화했어요. 목소리에 피곤함이 묻어났어요. 아이 울음소리가 배경에 희미하게 들렸죠. 그때 저는 첫째를 낳고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밤낮이 바뀌어서 하루하루가 안개 속 같았던 시절이요. 나, 엄마 노릇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아? 전화기 너머에 제가 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그때 생각이 났어요. 새벽 3시에 아이를 안고 흔들며 울었던 날. 모유 수유가 잘 안 돼서 가슴이 돌처럼 딱딱해졌을 때. 아이가 울면 나도 같이 울었던 그 시절이요. 응, 잘하고 있어. 제가 말했어요. 목소리에 힘을 주면서요. 진짜? 진짜? 넌 충분히 잘하고 있어. 아니, 최선을 다하고 있어. 전화기 너머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끊겼어요. 저는 그날 밤 옛날 사진첩을 꺼냈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인 앨범이었죠. 페이지를 넘기는데 손끝이 까칠했어요. 오래된 종이 냄새가 났어요. 거기 제가 있었어요. 젊은 얼굴에 제가. 아이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사진 속 저는 웃고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고 있었어요.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머리는 산발이었고 옷은 얼룩투성이었어요. 그런데도 카메라를 향해 활짝 웃고 있었죠. 저는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수고했어.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다음 날 마흔에 제가 전화했어요. 이번엔 달랐어요. 목소리가 거칠었어요. 화가 나 있었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고함을 질렀어요. 화! 저는 깜짝 놀라서 전화기를 귀에서 떼었어요. 왜 그렇게 참고만 살았어? 마흔에 나는 소리쳤어요. 왜 하고 싶은 말 다 삼켰어? 왜 억울한데도 그냥 넘어갔어? 왜? 가슴이 철렁했어요.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그때가 떠올랐어요. 40살. 시댁에서 명절을 보내던 날이요. 시어머니가 제 요리에 대해 한마디씩 하셨죠. 이건 너무 싱겁네. 이건 너무 짜. 요즘 애들은 이것도 못해? 저는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냥 웃으며 죄송해요라고만 했죠. 부엌에 들어가서 혼자 눈물 닦고 다시 웃으며 나왔어요. 그게 제 일상이었어요. 나도 알아. 제가 말했어요. 알긴 뭘 알아. 마흔에 나는 더 화를 냈어요. 넌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잖아. 계속 참고, 계속 삼키고, 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목이 메었어요. 나도 하고 싶었어. 할 말 하고 싶었어.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었어. 그땐 책임이 너무 무거웠어. 가족이 있었고 도망칠 수 없었어. 내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 같았거든.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어요. 한참 후에 마흔에 나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래도 후회는 안 해? 저는 창밖을 봤어요.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보라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죠.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어요.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어요. 후회.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후회는 해. 많이. 근데 말이야. 눈물이 났어요.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어요. 짠맛이 입술에 닿았어요.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때의 나는 정말 열심히 버텼어. 버텼다고? 응, 버텼어. 부서지지 않으려고, 쓰러지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어. 전화기 너머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 너무 힘들었어. 나도 알아. 진짜 너무 힘들었어. 매일 울고 싶었어. 나도 알아. 나도 그랬거든.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아무 말 없이 그냥 서로의 숨소리만 들으면서요. 전화기 너머에서도 이쪽에서도 눈물 소리만 들렸어요. 그날 밤 저는 일기장을 꺼냈어요. 오래전에 쓴 일기장이었어요. 표지가 낡았고 페이지가 누렇게 변색돼 있었죠. 펼치는데 책 냄새가 났어요. 오래된 잉크 냄새와 종이 냄새가 섞인 그 특유의 냄새요. 40살 무렵에 쓴 페이지를 찾았어요. 거기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오늘도 참았다. 오늘도 삼켰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나는 언제쯤 나를 위해 살 수 있을까? 글씨가 흐트러져 있었어요. 피랍이 강해서 종이가 찢어질 듯 했죠. 그 글씨를 보니까 그때가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볼펜을 꽉 쥐고 이를 악물며 썼던 그 밤이요. 저는 그 페이지에 펜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썼어요. 그때의 나에게 넌 정말 잘 버텼어. 너무 수고했어. 그리고 미안해. 내 마음을 몰라준 건 나였어. 글씨가 흐려졌어요. 눈물이 종이에 떨어져서 번졌거든요. 며칠 후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50살의 쟤였어요. 목소리가 낮았어요. 피곤함이 뼛속까지 스며든 그런 목소리였죠. 나, 나 너무 바쁘게만 살았지?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저는 알았어요. 50살 때 제가 어땠는지. 아이들 대학 등록금 벌려고 일 2개를 했던 시절이요.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죠. 밥 먹을 시간도 없어서 서서 김밥 먹고 버스 안에서 졸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았어요. 응,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너무 바쁘게 살았어. 숨 쉴 틈도 없이. 그치? 50살의 나는 웃었어요. 씁쓸한 웃음이었어요. 나 꽃 구경 한번 제대로 못했어. 벚꽃 필 때마다 올해는 꼭 보러 가야지 했는데 결국 한 번도 못 갔어. 그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봄만 되면 이번엔 꼭 벚꽃 보러 가야지 생각했는데 항상 일정이 바빠서 못 갔어요. 어느새 꽃은 지고 초록잎만 남았죠. 그래도 제가 말했어요. 그래도 넌 정말 열심히 살았어. 열심히? 응, 누구보다 열심히. 가족 위해서, 아이들 위해서, 내 자신은 뒤로 미룬 채로. 전화기 너머에서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고마워.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리고 미안해. 50살의 나는 덧붙였어요. 내가 너무 나를 혹사시킨 것 같아. 나 자신한테 너무 가혹했던 것 같아. 나도 미안해. 제가 말했어요. 나도 그랬어. 나한테 너무 가혹했어. 조금만 실수해도 자책하고 완벽하지 못하면 스스로를 질책했어. 우리 50살의 나는 말했어요. 우리 참 바보같이 살았다. 응, 정말 바보같이. 우리는 같이 웃었어요. 전화기 양쪽에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슬프면서도 따뜻한 웃음이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혼자 밖에 나갔어요. 동네 공원이었어요. 가로등이 켜지고 벤치에 사람들이 하나둘 앉아 있었죠. 저는 벤치에 앉아서 하늘을 봤어요. 별이 보였어요. 작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풀냄새가 났어요. 밤 공기 특유의 차갑고 깨끗한 냄새요. 그때 느꼈어요. 나는 지금까지 나 자신과 싸워왔던 거예요. 끊임없이 과거의 나를 책망하고 미래의 나를 걱정하면서요. 정작 지금의 나는 돌보지 않았던 거죠. 전화벨이 울렸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또 나였어요. 이번엔 어떤 나일까? 어떤 말을 하고 싶은 걸까? 저는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그런데 이번엔 달랐어요.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냥 숨소리만 들렸어요. 고르지 않은 떨리는 숨소리요. 여보세요? 다시 불렀어요. 그제야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엔 60이 넘은 목소리 같았어요. 떨리고 힘없고 그런데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아, 너. 그 목소리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너 지금 괜찮아? 그 질문에 눈물이 났어요. 아무도 그렇게 물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괜찮아? 라고. 그냥 그렇게요. 응.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 괜찮아. 진짜? 응. 진짜. 그 말을 하는 순간 정말로 괜찮다는 걸 느꼈어요. 화를 내던 나, 울던 나, 지쳐있던 나. 그 모든 나를 만나고 나니까 비로소 알겠더군요.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느 날부터 전화가 뚝 끊겼어요. 일주일이 지나도 열흘이 지나도 오지 않았어요. 처음엔 안심했어요. 이제 끝났나 보다 생각했죠. 그런데 며칠 더 지나니까 허전했어요. 이상하죠?
처음엔 그 전화들이 무섭고 당황스러웠는데 막상 오지 않으니까 뭔가 빠진 것 같았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습관처럼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부재중 전화가 있나 해서요. 없었어요. 저녁 해질 무렵엔 더 그랬어요. 창가에 앉아서 노을을 보며 기다렸어요. 벨이 울리길 누군가의, 아니 나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어요. 근데 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어요.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커피를 내리고 있었죠. 원두 가는 소리가 드르륵 들렸어요. 고소한 냄새가 부엌을 가득 채웠어요.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고 먼지가 빗속에서 춤을 췄어요. 그때였어요. 마지막 전화가 온 거예요. 벨소리가 울리는데 심장이 쿵 하고 뛰었어요. 손에 든 커피포트를 얼른 내려놓고 전화기를 집었어요. 화면을 보는데 손이 떨렸어요. 나, 역시 나였어요. 숨을 깊이 들이쉬고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렸어요. 정말 어린 목소리였어요. 19? 아니, 20? 그쯤의 제 목소리였어요. 아직 세상이 무엇인지도 모르던, 꿈만 가득했던 그때의 목소리요. 저기, 목소리가 떨렸어요. 겁먹은 것 같았어요. 나, 무섭다. 그 한마디에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무서워? 제가 물었어요. 최대한 부드럽게요. 응, 나 지금 앞으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대학도 졸업했고 이제 취직해야 하는데 나 잘할 수 있을까? 그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어요. 나 너무 부족한 것 같아. 다들 다 잘하는 것 같은데 나만 뒤처진 것 같아. 엄마 아빠는 괜찮다, 잘할 거다 하시는데 나 자신은 없거든. 눈물이 났어요. 그때가 생각났어요. 21살. 졸업식 날 가운을 입고 사진을 찍으면서도 막막했던 그 순간이요. 친구들은 다 내정된 회사가 있었는데 저만 없었어요. 이력서를 쓰는데 적을 게 없어서 울었던 날이요. 무섭지? 제가 말했어요. 응, 너무 무서워. 나도 알아. 나도 그랬거든. 창밖을 봤어요. 아카시아 나무에 새들이 앉아 지저귀고 있었어요.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었어요. 초록빛이 햇살에 반짝였어요. 근데 말이야.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너 끝까지는 간다. 응? 완벽하진 않아. 실수도 많이 해. 후회도 엄청 많이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래도 끝까지는 간다. 진짜? 목소리에 희망이 섞였어요. 진짜,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아. 그만두고 싶을 때도 정말 많아. 근데, 결국 넌 일어나. 매번 일어나서 또 걷거든. 전화기 너머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 잘할 수 있을까?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제가 말했어요. 중요한 건 내가 내 방식대로 살아간다는 거야. 남들이 뭐라든 완벽하지 않든 그냥 너답게 해. 너답게 해. 그 말을 되풀이하는 목소리가 떨렸어요. 응, 너답게 해. 그게 제일 중요해. 나중에 뒤돌아봤을 때 그래도 나는 나답게 살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그걸로 된 거야.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바람 소리만 들렸어요. 새소리,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 그리고 서로의 숨소리요. 고마워. 어린 나는 말했어요. 그 말 듣고 싶었어. 나도 알아. 제가 대답했어요. 나도 그 말이 듣고 싶었거든. 그래서 이제서야 내가 나한테 해주는 거야. 그럼 어린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나 지금 행복해? 그 질문에 한참을 생각했어요. 행복? 나 지금 행복한가? 커피 향이 났어요. 고소하고 따뜻한 냄새요.
햇살이 얼굴을 간지렸어요. 부드럽고 포근했어요. 새소리가 들렸어요. 경쾌하고 밝은 소리였죠. 응.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행복해. 완벽하진 않지만 충분히 행복해. 다행이다. 어린 나는 안도하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나 조금은 안심해도 되는 거지? 응. 안심해. 걱정하지 마. 넌 잘해낼 거야. 아니, 이미 잘하고 있어. 알았어. 전화기 너머에서 환하게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맑고 깨끗한 웃음이었어요. 그럼, 나갈게. 응, 잘 가. 그리고, 어린 나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앞으로 잘 부탁해. 나 자신. 그 말에 눈물이 쏟아졌어요. 응, 잘 부탁해. 전화가 끊겼어요. 이번엔 정말 끝이라는 걸 알았어요. 더 이상 전화는 오지 않을 거예요. 할 말이 다 끝났으니까요. 물어야 할 것도 대답해야 할 것도 이제 다 끝났으니까요. 저는 한참을 전화기를 쥐고 서 있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하지만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따뜻했어요. 그날 오후 저는 혼자 산책을 나갔어요. 동네를 천천히 걸었어요. 오랜만이었어요. 그냥 목적 없이 걷는 게요. 집 앞 골목, 공원, 작은 서점, 빵집. 아무 생각 없이 걸었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시원했어요. 얼굴을 쓰다듬는 바람이 기분 좋았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어요. 새 모양, 솜사탕 모양, 용 모양. 구름을 보며 걷는 게 이렇게 좋은 일인 줄 몰랐어요. 어느새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어요.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엄마들이 아이 이름을 부르는 소리, 강아지 짖는 소리, 자전거 벨소리. 모든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나는 지금까지 과거만 바라보며 살았던 거예요. 그때는 왜 그랬을까? 그때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저렇게 했다면 좋았을 텐데. 끊임없이 과거를 되짚으며 살았죠. 그런데 이제는 달라요. 과거의 모든 나와 대화를 나눴어요. 화내던 나, 울던 나, 두려워하던 나, 지쳐있던 나. 그 모든 나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그리고 말해줬어요. 괜찮아. 넌 잘했어. 그 말을 듣고 싶었던 건 과거의 나만이 아니었어요. 지금의 나도 그 말이 필요했던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골목을 걷는데 꽃집이 보였어요. 알록달록한 꽃들이 가게 앞에 놓여 있었어요. 발걸음이 멈춰졌어요. 들어가서 꽃을 샀어요. 분홍색 장미 한 다발이었어요. 향기가 좋았어요. 달콤하고 부드러운 냄새요. 꽃잎을 살짝 만졌어요. 보들보들했어요. 누구 선물하세요? 꽃집 아주머니가 웃으며 물었어요. 네, 선물이요. 저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주 소중한 사람한테요. 집에 돌아와서 장미를 꽃병에 꽂았어요. 물을 따르고 창가에 놓았어요. 햇살이 꽃잎을 비췄어요. 빛이 투과돼서 꽃잎이 반짝였어요. 정말 예뻤어요. 그 꽃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꽃은 나를 위한 거예요. 어린 나, 젊은 나, 중년의 나, 그리고 지금의 나. 모든 나를 위한 선물이에요. 그날 밤 저는 편지를 썼어요. 누구에게? 나 자신에게요. 오래된 편지지를 꺼냈어요. 서랍 깊숙이 넣어뒀던 거였죠. 연노란 빛이 도는 편지지였어요. 만지니까 까칠한 느낌이 들었어요. 펜을 들었어요. 한참을 망설였어요. 그리고 썼어요. 친애하는 나에게 오랜만이야. 아니, 처음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건가? 미안해. 그동안 너를 너무 몰라줬어. 힘들어하는데도 괜찮아라고만 했고
아플 때도 견뎌라고만 했어. 내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았어. 근데 이제 알았어. 넌 정말 열심히 살았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실수했어도 괜찮아. 그래도 넌 최선을 다했거든. 앞으로는 너한테 좀 더 잘할게. 아프면 아프다고 말할게. 힘들면 쉬어갈게. 그리고 가끔은 칭찬도 해줄게. 고마워. 지금까지 나로 살아줘서, 포기하지 않아줘서, 사랑해. 마이너스 너로부터 편지를 접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눈물이 다시 났어요. 하지만 따뜻했어요. 그 편지를 서랍에 넣었어요. 언젠가 다시 꺼내 읽을 나를 위해서요. 밤이 깊었어요.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어요. 환했어요. 별들도 반짝이고 있었죠. 시원한 밤바람이 커튼을 흔들었어요. 저는 창가에 서서 하늘을 봤어요.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어요. 안녕, 나의 모든 시간들아. 대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나 안에 수많은 나들이 있고 그들이 모두 나를 응원하고 있다는 걸요. 휴대폰을 봤어요. 부재중 전화는 없었어요. 나로부터의 전화는 더 이상 오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전화가 필요 없어요. 내가 나 자신과 대화할 수 있으니까요. 매일 조금씩 천천히요. 전화가 멈춘 날 나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내가 찾던 건 과거의 답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 자신을 받아들이는 용기였다는 것을. 그 후로 석 달이 흘렀어요. 요즘 나는 아침마다 거울을 봐요. 예전엔 그냥 지나쳤던 거울이에요. 세수하고 머리 빗고 그게 다였죠. 근데 이제는 달라요. 거울 속 내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봐요. 주름이 보여요. 눈가, 입가, 이마에 새겨진 선들이요. 처음엔 이 주름들이 싫었어요. 늙어간다는 증거 같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이 주름 하나하나가 내가 살아온 이야기예요. 웃을 때 생긴 주름, 울 때 생긴 주름, 고민할 때 찌푸린 자국. 모두 내가 살아낸 순간들이에요. 이제는 그게 미워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소중해요. 잘 살았어. 거울을 보며 작게 말해요. 정말 잘 살았어. 처음엔 어색했어요. 나 자신한테 말을 거는 게요. 근데 자꾸 하다 보니까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말을 듣고 있는 나 자신이 기뻐하는 게 느껴져요. 요즘은 매일 아침 차를 마셔요. 예전엔 바빠서 그냥 커피 한 잔 들이켜고 나갔는데 이제는 천천히 차를 우려내요. 물 끓는 소리를 들어요. 보글보글 소리가 편안해요. 찻잎을 넣고 향을 맡아요. 은은한 향이 코끝을 간지려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요. 따뜻해요. 그 온기가 손바닥에서 온몸으로 퍼져요. 천천히 마셔요. 급하게 마시지 않아요. 한 모금, 한 모금 음미하면서요. 맛있다. 혼잣말을 해요. 그리고 웃어요. 이렇게 작은 것에 행복을 느끼는 내가 신기해서요. 어느 날은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어요.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50년 지기죠. 카페에서 만났는데 친구가 물었어요. 야, 너 요즘 뭔가 달라졌다. 달라졌어? 응. 얼굴이 환해졌어. 뭔가 좋은 일 있어? 저는 웃었어요. 응. 좋은 일 있어. 뭔데? 내가 나랑 화해했거든. 친구는 잠시 멍한 표정을 짓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거 제일 어려운 일인데. 맞아. 제일 어려웠어. 우리는 한참을 이야기했어요.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들을요. 아프던 이야기, 힘들던 이야기, 후회하던 이야기. 그런데 신기하게도 말하고 나니까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헤어지면서 친구가 말했어요. 나도 나랑 화해해봐야겠다.
응, 꼭 그래. 어떻게 하는 건데? 간단해.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나 자신한테 하고 싶었던 말을 해주면 돼. 수고했어. 괜찮아. 사랑해. 그런 말들. 친구는 눈시울이 붉어지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버스를 타고 창밖을 봤어요. 거리가 지나갔어요. 사람들이 바쁘게 걸어가고 차들이 달리고 가게들이 문을 열고 평범한 풍경이에요. 근데 오늘따라 다르게 보였어요. 모두가 열심히 살고 있더라고요. 저 사람도 저 사람도 모두 각자의 무게를 짊어지고 걸어가고 있어요. 누군가는 웃고 있고 누군가는 힘들어 보이고 하지만 모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다들 수고한다.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익숙한 냄새가 났어요. 우리 집 냄새요. 무슨 냄새라고 딱 말할 순 없지만 집에만 있는 그 특유의 냄새요. 편안해요.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갔어요. 창가에 놓은 장미가 아직 싱싱해요. 며칠 전에 산 건데 아직도 예뻐요. 꽃잎을 살짝 만졌어요. 부드러워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깜짝 놀라서 봤어요. 누구지? 혹시? 아니었어요. 딸아이였어요. 엄마, 뭐해? 응, 막 집에 왔어. 엄마, 오늘 저녁에 갈게. 같이 밥 먹자. 그래, 좋지. 전화를 끊고 웃었어요. 딸이 온대요. 오랜만이에요. 저녁 준비를 시작했어요. 냉장고를 열고 재료를 꺼냈어요. 무, 파, 두부, 멸치, 된장찌개를 끓이기로 했어요. 딸이 좋아하는 거예요. 칼로 무를 썰었어요. 도독도독 소리가 리듬감 있게 들려요. 파를 썰 때는 톡 쏘는 향이 올라와요. 눈이 매웠지만 기분 나쁘지 않아요. 냄비에 물을 붓고 멸치를 넣었어요. 보글보글 끓기 시작해요. 김이 올라와요. 따뜻한 김이 얼굴을 감싸요. 된장을 풀었어요. 국물이 뿌옇게 변했어요. 구수한 냄새가 부엌을 가득 채웠어요. 이 냄새 좋아요. 집 냄새, 엄마 냄새, 추억 냄새. 문이 열렸어요. 엄마 나왔어. 딸이 들어왔어요. 활짝 웃으며요. 저도 웃었어요. 어서 와. 손 씻고 앉아. 와, 된장찌개다. 진짜 오랜만이다. 함께 밥상에 앉았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찌개를 떠서 딸한테 줬어요. 딸이 한술 떠먹더니 눈을 반짝였어요. 역시 엄마 된장찌개가 최고야. 맛있어? 당연하지. 우리는 밥을 먹으며 이야기했어요. 딸의 회사 이야기, 친구 이야기, 요즘 고민. 이것저것 얘기했어요. 저는 그저 들어줬어요. 고개를 끄덕이고 가끔 웃고 그렇게요. 엄마, 딸이 갑자기 진지하게 말했어요. 엄마 요즘 달라진 것 같아. 응? 더 편해 보여. 예전엔 뭔가 힘들어 보였는데 요즘은 웃는 얼굴이 더 많은 것 같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그래, 그렇게 보여? 응, 나도 엄마처럼 살고 싶어.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너도 잘하고 있어. 제가 말했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돼. 그냥 내 방식대로 살아가면 돼.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딸은 잠시 가만히 저를 보더니 웃었어요. 엄마 고마워. 뭐가? 엄마로 살아줘서, 내 엄마여서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닦지 않았어요. 그냥 흐르게 놔뒀어요. 행복한 눈물이었거든요. 딸이 돌아간 후 저는 설거지를 했어요. 따뜻한 물에 손을 담그고 그릇을 닦았어요. 거품이 보글보글 일어났어요. 반짝이는 거품을 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지금 행복한가? 완벽하게 행복한가? 아니요.
아직도 외로울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따뜻한 차 한 잔, 딸과의 저녁 식사, 친구와의 수다, 아침 햇살. 이런 작은 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됐어요. 밤이 됐어요. 잠들기 전에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봤어요. 어두웠어요. 고요했어요. 평화로웠어요. 문득 생각했어요. 만약 지금 과거에 내가 또 전화를 한다면 나는 뭐라고 말해줄까? 아마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걱정 마. 넌 잘해낼 거야. 힘들겠지만 견딜 거야. 외롭겠지만 이겨낼 거야. 그리고 결국 넌 너 자신을 사랑하게 될 거야. 그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눈을 감았어요. 잠이 오려나 했는데 이상하게 잠이 안 왔어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누워 있었어요. 생각에 잠겼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제는 전화가 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내가 직접 나 자신한테 말할 수 있으니까요. 매일매일 아침마다 밤마다 나 자신에게 말을 걸 수 있어요.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잘 버텼어. 사랑해. 그 말들을 이제는 내가 나한테 해줄 수 있어요.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들어왔어요. 눈을 떴어요. 상쾌했어요. 잘 잔 것 같아요. 거울 앞에 섰어요.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어요. 눈곱도 껴 있었어요. 얼굴이 푸석푸석했어요. 근데 웃었어요. 안녕 나. 거울 속 나한테 말했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자. 거울 속 나도 웃고 있었어요. 오늘은 뭘 할까? 산책을 갈까? 책을 읽을까? 친구한테 전화할까? 아니면 그냥 집에서 느긋하게 차나 마실까? 뭘 해도 좋아요. 중요한 건 내가 나 자신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나를 비난하지 않고, 나를 미워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요. 커피를 내렸어요. 향이 좋아요. 컵에 따라서 창가로 갔어요. 창문을 열었어요.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어요. 하늘을 봤어요. 파랬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어요. 새들이 날아갔어요. 자유롭게요. 그때 생각했어요. 만약 누군가가 지금 이 순간 과거의 자신에게서 전화가 온다면 꼭 받으라고 말하고 싶어요. 무섭겠지만 받으세요. 당황스럽겠지만 들어주세요. 그리고 말해주세요. 괜찮아. 너 잘하고 있어. 힘들지? 나도 알아. 하지만 넌 혼자가 아니야. 내가 있잖아. 너 자신이. 그 말을 해주세요. 그러면 과거의 당신도, 현재의 당신도 조금은 위로받을 거예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쌉싸래하면서도 달콤했어요.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게 느껴졌어요. 따뜻했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 혼잣말을 했어요. 그리고 웃었어요. 요즘 나는 전화벨 소리가 두렵지 않아요. 누가 걸든 언제 걸든 이제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내가 가장 듣고 싶었던 목소리를 이미 들었거든요. 나 자신의 목소리를요. 수고했어. 잘 살았어. 사랑해. 그 말을 이제는 내가 나한테 해줄 수 있어요. 매일.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지금 행복하신가요? 완벽하게 행복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가끔 외롭고, 가끔 힘들고, 가끔 후회스러워도 괜찮아요. 그게 사는 거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당신 안에는 수많은 당신이 있어요. 어린 당신, 젊은 당신, 중년의 당신. 그 모든 당신이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어요. 그러니 가끔은 그들에게 말을 걸어주세요. 그때 힘들었지? 수고했어.
나 잘하고 있지? 응, 잘하고 있어. 나 괜찮을까? 응, 괜찮아. 그 대화가 당신을 치유할 거예요. 과거의 당신도, 현재의 당신도, 미래의 당신도 모두요. 만약 오늘 이 순간 과거의 당신에게서 전화가 온다면 부디 받아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주세요. 안녕, 나. 오랜만이야. 나 지금 괜찮아. 너도 곧 괜찮아질 거야. 우리 함께 잘 살아보자. 나는 요즘 과거의 나에게서 전화가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내가 직접 나 자신에게 전화를 걸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오늘 한번 나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보세요. 받지 못했던 말들을 이제서야 들려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